할아버지는요, 문장과 무예에 뛰어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구가 침입했을 때 저 남해안에서부터 우리 창원 이쪽에 또 남원 이 일대에 있는 왜구들을 토벌할 때 우리 할아버지 밑에 그 유명한 명장 최영과 이성계가 부장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그래서 당시에 또 공민왕이 원에 볼모로 잡혀가 있을 때 공문왕을 모셨던 직책을 하셨던 분이라 사실상 권력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러한 그 활동을 시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희 할아버지를 모함을 해서 결국에는 아까운 분을 효수를 했어요. 즉 목을 잘라서 성문 앞에 걸었던 겁니다. 이때 역적이라는 모함을 받았지만 지금 오늘날의 모함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누구도 그 6갈래로 찢어진 사지가 다 찢겼으니까요. 그 시신은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대면 같이 역적의 반열에 올라가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그때 저희 할아버지의 제자였던 정몽주, 바로 단심가의 주인공이죠. 정몽주 선생님이 자기의 목숨을 시해도 좋다. 나의 스승이니 나의 부모와 같은 분을 내 손으로 수습해서 모시겠다. 나의 목을 베도 좋다라고 하면서 저희 할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해서 당시 문경 어딘가에다가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위치가 찾아지지를 못해서요.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하니까 찾아지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묘를 성대하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계의 원흉에 의해서 역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신원이 복원되기 위해서, 신원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할머니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근데 우리 김득배 할아버지 밑에 동생분에는 제가 득재와 선치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막내인 선치는 김득배 할아버지와 묘경 할머니 사이에 따님만 5이 있었기 때문에 선치의 아이를 득배 할아버지의 양자로 해서 그 가문을 이어갔던 그런 분이고요. 선치는 결국 공민왕의 어머니를 경호하고 또 왕실의 경호 일을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득배의 동생이시죠. 그래서 득배가 그렇게 득배 선생이 되는 것을 신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형수가 되시는 묘경 나중에는 출가를 해서 경상북도 문경 오늘날의 윤필암의 창건주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요 창건주가 되신 거를 몰랐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랬는데 이분이 나홍화상과 김득배 할아버지와 나홍화상이 막역한 사이였고 따라서 묘경 할머니하고도 아주 막역한 사이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나홍화상이 저 아래 오늘날 통도사로 부임하러 이동하다가 당시에는 수로가 가장 교통이 좋았죠. 그래서 신륵사에 가시다가 병이 나셔가지고 신륵사에서 바로 입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화장을 모시는데 놀랍게도 신륵사에는 나홍화상 부두탑이 있습니다. 국복구 부두로 종영의 부두인데 정말 아름다운 부두가 있거든요. 그 부두의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부두비인데 그 부두비 정중앙에 난계 김득배 선생과 동주군 부인 묘경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분들의 따님과 사이 조흐름 이런 이름들이
그 바로 부도비에 정말 정 가운데에 쫙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그거를 찾게 되었고, 요거에 대한 부도비를 작성한 목은 이색의 결국에는 문집에서 김득배 할아버지와 묘경 할머니와 선치 할아버지, 그리고 또 요 주변에 그 학문을 같이 했던 분들의 활동사항이 다행히도 목은 이색집에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김득배 할아버지와 묘경 할머니의 발자취를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얘기가 좀 길어졌죠. 자, 요렇게 요런 훌륭한 조상을 둔 제가 후손입니다. 저는 요 할아버지의 33세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1000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요, 이름을 왜 그러면 본명이 허균이었는데 헌균으로 바꾸고, 그리고 다시 또 허균이라는 이름을 찾았나, 조금만 제가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마 전설의 고향이나 무슨 이런 데 나올 법한 얘기인데요. 어떤 노승이 저희 아버님한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는 50살 되기 전까지 죽지만 않게 관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운 이전에 단명을 하거나 혹은 이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상대가 되는 어떤 그런 일로 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서 이름을 허락할 허자에 고르게 볼균이거든요. 그리고 요 이름이 결국에는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분이 있죠. 홍길동전을 쓰신 허균. 제가 가장 문인 중에 사랑하는 허난설원의 동생 되시는 허균, 홍길동전의 저자죠. 이분은, 허균이라는 분은 반상이나 이런 거 신분에 관계없이 폭넓게 학문을 했던 아주 그 명문 가문이었지만, 그 형제분들 아버지까지 당대 최고의 학문으로 유명한 그 허균이 맞습니다. 근데 그 허균이 결국에는 나중에 조광조에 의해서 거열형을 당합니다. 사지가 다 찢겨 죽이는데,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견하시면서 허균에서 이름을 지켜주기 위해서 법헌자에 고르다 균자로 바꿔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김헌균, 그 다음에 또 몫으로 활동할 때는 허균이라는 이름을 써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름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래서 이름이 이렇게 되었다는 걸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충남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가 고향입니다. 아산시 하면요, 아산만에서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아산만에서 보이는 산이 영인산인데요. 그 영인산이 지금 휴양림으로 있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휴식 장소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산 밑에 영인상성 저수지라고, 저수지가 아주 큰 일대에서 가장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 안동네가 저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의 본관은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상산이고 경상북도 상주 문경이 본향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학문을 하게 된 배경을 전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는 구보병사단에서 수색 일중대장을 근무하면서 저 임진강, 한강이 만나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 주변 일대의 갈대밭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국문학자였던 벽초 홍명희 선생님의 큰아드님 홍기문, 당시에 김일성 대학의
교수의 논문과 그 다음에 연변에서 연변 조선어학계의 오봉엽 선생님이 교류하시면서 만들어내신 논문이 우연찮게도 작전하고 있는 우리 전우들이 그걸 수거해서 제가 그 내용을 그 목욕탕에 물을 받아놓고요. 그 뻘흙에 막 그 훼손된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훈민정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질 못했다 하는 그것을 거기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이 엉터리로 되고 우리가 국문학이 한글이 엉터리로 됐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알고 그때부터 제가 30년 넘게 훈민정음 속에 파묻혀서 계속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천문지리 수리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천문지리 수리를 모르면 훈민정음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오행설 하도비원이라는 그분들의 논문을 접하면서 제가 명확하게 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갈파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인연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훈민정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실제 제가 미술학도였습니다. 저는 대학교도 미대 과거에는 특기자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사생대회 이런 데에서 입상을 하면 그에 준하는 그 학교의 특기생으로 우리 지금도 특기생이 있죠. 뭐 농구, 축구, 배구 이렇게 체육계에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체능계는 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때 저는 원래는 미대에 근데 참 제가 미술 전공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아니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 무슨 또 미술을 전공해 참 특이하네 이렇게 얘기들 하시죠. 맞습니다. 저는 미술과 체육에 정말 관심이 많았고요. 음악에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피아노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음악은 접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도 좀 아쉬운 부분이 음악 부분을 공부를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술을 공부를 하고 예를 들면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는 미술부 그 다음에 육상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미래를 포기하고 다시 이제 선택한 것이 바로 체육교육이라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교육은 이제 뭐 군에서든 혹은 사회에서든 체육교육을 많이 했고요. 특히 또 제가 국군 체육부대에서 훈련 장교를 하면서 또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고 하는 그런 데 또 기여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 정도로만 줄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 나라는 어원, 오늘의 주제죠. 나라는 어원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요, 우리 유창돈 박사님께서는 조선어로 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시아어 길약어에서는 나를 재밌습니다. 니의 키션 스트로크가 없어서 너의 이렇게 쓰였습니다. 정확히 길약어에 이렇게 쓰였던 겁니다. 고아시아어에도 이렇게 쓰였고요. 근데 나에서 니로 변화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천지인 오아 우어 요야 유여 훈민정음이 바로 모음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지인, 천지인, 오와 우어, 요야 유여. 천지인, 천지인, 오와 우어, 천지인, 천지인, 요야 유여.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좀 재밌게 하시라고 이런 것도 소개를 해드렸죠. 바로 요 아라는 발음이요. 요 두 개가 쓰이죠. 요 아라는 발음이 오르도 발음되고 아르도 발음되고 우르도 발음되고 어르도 발음되고 이, 오 이렇게 발음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사투리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훈민정음의 요 모음 체계에 그대로 다 지켜진 것이지 실제 그게 그 수준이 있는 높은 어원, 아닌 어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나, 너의 이게 바로 고아시아와 길야어에서도 우리말, 조선말 나와 같은 단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에서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자,